네, 반갑습니다. 너하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기독자유통일당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에는 또 특별한 손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잠깐 자기소개를 하고 오늘 인터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북구을에 출마한 기호 9번 암 환자를 돌보다가 그만두고 출마를 선언한 청년 한의사 강휘중입니다. 광주에 출마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와, 일단 딱 오는 느낌이 힘들겠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광주에서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시면서 혹시 어렵거나 어떤 또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건들은 없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인데 저는 좀 어떤 축제 분위기랄지 이런 걸 좀 기대하고 갔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쳐놓았던 현수막이 없어진다든지, 줄이 끊어져 있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유세 도중에도 바라보시는 시민들의 좀 눈초리가 사나우시기도 했고, 시끄럽다라든지, 뭐 그만하라 뭐 이런 좀 비난의 소리도 들으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가장 사실 그 안에서 이렇게 하실 때, 이 선거는 이 꽃이다, 이제 축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셔서 막상 해보니까 그게 사실 녹록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기에 광주에 계시는 분들이 막 현수막을 끊고 막 이렇게 하셨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는 네.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예,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정치인들이 공짜 포퓰리즘이랄지 이런 걸로 현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공약을 내걸고 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 선거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내건 거는 첫째는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 지역 공약으로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서 반기업 정서 네네. 해소라는 것과 세 번째로는 교육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공약을 보고 어떤 뭐 저항이 어떤 것도 있었나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럴 때 지나가시던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공약을 뭐 직접적으로 그 시민분들께서 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반기업 정서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 광주의 가장 이슈였던 것이 광주형 일자리 네네. 도입이었고 이것을 이제 노사정 간의 합의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었었는데 지금 민노총 그리고 한노총 과의 관계 네. 그들이 이제 귀족 노조로서 뭐 연봉 9천만 이상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청년들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타개하지 못하고 네네. 계속 난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기업 정서를 만들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민노총 해체 이런 거를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또 더불어 약간 이거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제 반기업 정서의 하나가 이제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학생들에게 기업가가 정말 꼭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교조 교육으로 인해서 각 학교 도서관에 가장 많이 놓인 책이 네. 혹시 어떤 인물의 책인 줄 아십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이걸 참 놀랐는데 바로 전태일이라고 합니다. 예, 노동운동가 전태일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삶이 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 당시 1970년에 이분이 이제 분신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일자리가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환경을 개선하자라는 것은 이제 100번 옳은
이야기였는데 이분의 삶을 통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좋은 점이었지만 그것을 영웅화하고 오히려 이제 기업가들을 착취자로 여기고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을 지금 자라나던 그 학생들이 네네.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예, 민노총 정교조 해체 이런 거 좀 반감을 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얘기하실 때 이제 공짜는 없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가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네.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공짜로 보조금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네. 그것들을 그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어떤 누군가에게 이렇게 특정 계층들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돈을 가지고 표를 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거 깨어 있으셔야 되고 또 이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청년들의 빚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세금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난 게 있는데요. 아까 소개하실 때 한의사라고 하셨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한의사를 하시다가 사실 직장으로 따지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실 텐데 그걸 어떻게 포기하시고 이렇게 선거판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그 이유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제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로서 네. 그냥 좀 편안하고 그냥 제가 원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이라는 것을 관찰해 보면은 정상적인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하고 또 주변 조직의 이제 경계를 허물고 침투를 합니다. 침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점점 커지게 되고 또 여기저기로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을 파괴하고 정상 조직의 기능을 와해시키는 일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그 숙주인 그 생명체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각 분야에 정말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저는 이제 생각의 암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거저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진 어떤 기득권을 움켜쥐고 끝까지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척하면서 그들의 표를 환심을 사고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생각의 암세포들이 사회 곳곳에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대한민국의 암세포들을 꼭 치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로 계실 때는 환자들의 암세포를 치유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는 이 주사파나 그리고 그런 사상, 이념 그런 것들을 똑같은 암세포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살리는 한의사의 어떤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선거판에 나오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슬슬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질문은 그러면 국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그런 암적인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반대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과 생각들을 깨트리고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광주에서도 유세를 하면서 좀
그 광주 시민 여러분에게 많이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는 다음 네 가지를 꼭 네. 그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국가관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시고 네. 또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북한이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네. 유지하고 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상권 분립을 네.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 법치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겠다라고 하는 자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해서 네. 사회주의로 가지 않고 개인의 자유 그리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네. 그 개인이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 발전할 수 있고 또 나라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네.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그 네 가지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그리고 그 건국 이념 안에서 더 대한민국 위대하게 이렇게 끌어나갈 수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 21대 총선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광주에서 힘들지만 선전해주시고 또 기독자유통일당 또 비례대표로도 또 많이 이렇게 선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국회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너아라 TV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